자, 묘목 만들기는 그냥 대충 얘기하겠습니다. 묘목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요. 우리 오미자 묘목은 실생이래 씁니다. 뭐 옆에서 가지뛰기, 뭐 꺾꽂이 다 있다 그랬는데 그건 안 되고요. 그 실생 번식입니다. 그래서 종자를 가을에 제일 좋은 거를 그 지역에서나 내 농장에서나 산에서나 골라가지고요. 제일 좋은 거를 골라가지고 일주일간 숙성을 시킵니다. 그냥 가만 내버려놓으면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그 즙을 짜고 그 즙은 설탕 섞어서 후숙시켰다 먹고요. 그거를 망사자루에다 넣습니다. 그 씨를. 그래갖고 약간 축축한 데다 확 집어넣고 본덮개 갖다 확 덮어놓습니다. 그래놓고 한 10월 정도 있으면요. 그게 다 썩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 뭐죠? 벼, 그냥 말리는 거 있죠? 망사 벼 자루 있죠? 거기다 넣어 개불하다 꾹꾹 바르면요. 그 찌꺼기 다 빠고 알맹이만 남아요. 그거를 바로 뿌리시든가 아니면 모래에다 섞으시든가 섞어서 땅에다 묻으시든가 안 되면 상토 있죠? 상토. 원형 상토에다 섞었다 땅속에다 묻어놨다 내년 해토 되자마자 뿌리시면 잘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때 늦은 건데요. 이렇게 볕자루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막 밟아요. 그럼 다 빠져요. 그러면 이 씨만 나오면 상토에다 섞어가지고 자루에다 넣어서 물에다, 땅에다 한 20cm에다 묻어 놓습니다. 일단 3월 달에 해토 되자마자 뿌리시면 잘 나옵니다. 자, 이 묘목도 저도 묘목을 많이 팝니다. 요새도 묘목이 나가거든요. 포트 묘목도 나가는데요. 사실 묘목은 내가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해에 제일 좋은 오미자를 내가 채취를 해서 씨를 내가 해서 내가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아무래도 실생이 엄마를 다 담지는 않지만 계속 선발해서 나가면 내 농장의 오미자가 좋은 품종으로 이게 변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묘목 시장에서 사오는 묘목이요. 씨가 중국에서 들어왔는지 그냥 어느 데서 가공업체에서 막 해고 나머지 찌끄러기 그런 걸로 해서 묘목이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막 공급될 겁니다. 그러니 우수성을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수성을 가져가려면 내가 묘목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농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 따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선발을 하죠. 이게 선발한 겁니다. 좋은 걸로 따서 씨를 아까처럼 씨를 받아서 이렇게 부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파종은요. 이걸 빨리 이거 씻어가지고요. 바로 가을에 파종해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봄에 파종해도 잘 됩니다. 자, 묘목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묘목 만들기 없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재배 작형은요, 울타식과 덕식과 아치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울타식인데, 이게 V자입니다. V자. V자로 올라갑니다. 울타식이고요. 이게 덕식인데 꼭대기까지는 덮이진 않았습니다. 꼭대기식은. 이 하우스식입니다. 여기는 대개 어떤 형태죠? 하우스형인가요? V자. V자는 하우스형이죠? 자, 하우스식입니다. 우리 홍천 같은 경우는 하우스식인데 25mm 파이프로요. 길이 8m. 그래서 그 하우스 폭은 4.5에서 4.7m 정도 높고요. 높이가 한 손 들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 2.5m 정도 높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기 파이프 몇 m짜리 썼죠? 예? 하우스 길이가 몇 m짜리? 8m짜리요? 9m짜리요? 8m짜리 있었죠? 20mm예요, 파이프. 아, 좀 약하네요. 예, 돈이 좀 덜 온다 해서 예. 그쪽 쪽으로 가는 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홍천은 25mm에 8m짜리로 해서 폭을 4.5mm 하면 높이가 손 들고 딱 치면 딱 맞습니다. 자, 이렇게 홍천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짓고, 여기 해골이 요게 1m 정도 되고,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 1m. 저 같은 경우는 해골에 뭐 금방 돌릴 수가 없어서 산마늘을 다 심었었습니다. 산마늘이 잘 돼요. 산마늘이 뭐 그냥 수익 이걸 따서도 팔지만 1년에 나가는 게 뭐 한 20만 번에서 한 20한 5만 번씩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짭짤합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시설하면서 오미자를 심기 전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가을 정식과 봄 정식이 있는데 가을 정식은 10월 달에 하게 되고요. 봄 정식은 3월 중순이 좋습니다. 자, 오미자를 심으실 때 오미자를 활짝을 높이는 방법이 딱 두 가지,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오미자가 요거를 굴치를 해서 이동을 하면서 골병이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오미자를 딱 굴치를 하자마자 그날이나 한 3일 내로 갖다 심으면요 활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오미자 뿌리는 한번 골병이 들으면요 활착이 잘 안 돼요. 돼도 잘 살지를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팥뿌리 같잖아요. 팥뿌리. 벌써 오미자 뿌럭지가 시커먼 색이 나면 벌써 그건 간 겁니다. 맛이. 오미자 뿌리 색깔이 맑은 색이 나야 돼요. 그래야 잘 살고, 두 번째 햇빛에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심을 때뿐만 아니라 캘 때도 햇빛에 노출이 한 30분만 강한 노출되면 거의 잔뿌리는 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미자 하시는 그 업자들도 그 오미자 묘목을 굴치하면서 계속 응달에다 한 사람을 계속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 심는 분도 뭐 고추 하듯이 쭉 늘어놓고 햇빛에 놓고 뭐 물 한 잔 먹는다고 물 먹고 그러다 보면 이 골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조금씩 갖다가 넣고 심고 넣고 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햇빛을 30분 이상 보면 타격을 엄청 받습니다. 그리고 심는 각도는요 대각선으로 심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직선으로 심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45도 각도로 심는다. 자, 제식 방법은 평지에는 2, 30cm 뚝을 모은다. 그러니까 습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뚝을 모아야 되고요. 자, 오미자 묘목 굴치 후 즉시 심어 활착률을 높인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뭐 땅에다 묻어놨다가 뭐 여느 일 때문에 뭐 심어야지 그러다가 뭐 싹이 나와서 그때 이게 심으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하자마자 밭에서 묘목을 구입하자마자 바로 심어야 되고요. 뿌리는 햇빛에 최소한으로 노출시킨다. 그러니까 햇빛을 보면 안 되니까 조금씩 갖다 빨리 심어야 되고요. 심는 각도는 줄을 맞춰 45도로 각도로 눕혀서 심는다. 천근성이니까 눕혀 심는 게 되게 좋고요. 심은 후에는 물을 반드시 줘 뿌리와 토양을 밀착시킨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비가 와도 오미자는 심고 반드시 물을 주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미자를 심고에 물을 줘야 토양하고 뿌리하고 밀착을 한번 딱 시켜야 그 산토화빈과 이 물의 흐름을 바로 빨아들이죠. 아까 그래서 이거를 미리 해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을에 포장을 미리 해놔야 된다는 이야기도 뭐냐면 봄에 로타를 치고 바로 심으시면요 수분 전달이 잘 안 돼요. 토양에서. 그렇기 때문에 땅이 가라앉혀야 되거든요. 토양하고 뿌리하고 밀착시키려면 반드시 물을 주어야 한다. 자, 심을 때는 오미자 묘목에 눈을 3개만 남기고 심는다. 자, 눈이 칠판이 없죠. 좀 이따 여기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눈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자르고요. 위에 눈이 3개만 남겨놓고 다 자른 다음에 3개만 넣고 심으셔야 됩니다. 자, 심는 간격은 70에서 1m로 한다. 심은 후에 지상포는 흙으로 복토해 눈을 모두 덮는다. 자, 심은 다음에요. 심은 다음에 오미자가 이 정도 올라오죠? 그걸 흙으로 사람 죽은 붕상 모듯이 맞추면요. 오미자가 눈이 시작이 터 올라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많은 흙은 매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봄바람이 쳤을 때 땅 속에서 올라오는 게 흙으로 이렇게 붕상처럼 이렇게 많으면요. 그 속에서 트는 게 확실히 실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건 매가리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오미자 하는데 제일 걱정이 뭡니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오미자 매가 나오는 게 힘들죠? 요새도 많이 나오죠? 그거 안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매라고 신촌 말씀하시는 네, 신초요. 바닥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도 안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그거는요, 약간 높게 심어요. 약간 지면보다 약간. 그래서 북을 줘놓은 다음에 활착이 다 된 다음에 밑을 다 까놨어요. 뿌리가 나올 정도로. 그 줄기 부분이 약간 보일 정도. 뿌리하고 줄기하고 부분이 있는데 그 줄기 부분이 완전히 나올 수 있도록 까주세요. 그러면 아주 하나도 한 가지도 안 나옵니다. 한 가지도 안 나와요. 뿌리는 그냥 뿌리뿐이지 줄기는 옆에 자르고 그렇게 1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거에 단점이 또 있겠습니다. 그게 뭐가 단점일 것 같습니다. 갱신할 때 따시 심어야 됩니다. 바닥에서 안 나오니까. 예? 그렇죠. 흙만 이렇게 덮어주면 안 돼요?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1, 2년만 딱 지나면 안 나옵니다. 근데 내 친구들 중에 벌써 10년 정도를 그냥 전지반에서 따먹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굵기가 지금 이래요. 근데 그 친구 계속 이 전지반에서 따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이 마트에서 그걸 했어요. 이렇게 괴산원을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뭐 고추도 심고 뭐 이랬는데 그게 돌아가시니까 할 게 없으니까 친구가 나보고 뭘 심었으면 좋겠냐 하니까 그러면 오미자 심어라 해서 오미자 심는데 해마다 팔배해서 한 2천만 원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그 도시에 나가서 그렇게 일했던 그 인력을 여기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전지를 했는데 지금 밑둥이 이래요. 근데 또 계속 해거리 없이 계속 따먹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높게 심고 약간 까냈을 때는 일이 없겠죠. 그냥 자주 갱신해야 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뿌리가 안 나옵니다. 따지 심어야 됩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자, 심은 다음에 반드시 흙을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묘목을 구하시면요, 묘목이 일단 들어옵니다. 묘목이 들어오시면, 자, 이렇게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또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 자릅니까? 여기 다 자르고요. 요 한 대만 남깁니다. 요 한 대만. 그래서 아까 세 눈 남긴다 그랬죠? 한 눈, 두 눈, 세 눈. 예? 다 잘라놓고요. 세 눈 남기고, 여기 복토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냥 봄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착합니다. 자, 이걸 그냥 다 놔뒀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자식입니다. 자식. 하나, 둘. 자식입니다. 이걸 다 놔두면요, 이 눈마다 자기가 다 대빵 노릇을 하려고. 근데 뿌리는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데 자식이 20, 30명이에요. 그걸 먹어 살리려면 제대로 크지를 못해요. 결국 눈마다 지가 지맘대로 다 클라내다 보니까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자르고 세 눈만 남겨서 딱 자르면 자식이 3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 관리하기도 좋고 크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묘목 심어서 몇 년 만에 수확하시죠? 2년이요? 3년이죠. 거의 2년에서는 별로 못하죠. 그러면 첫 해에 키운 걸 계속 키우시나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첫 해 이렇게 잘라서 심어요. 쭉 크죠? 그냥 무조건 1년 키운 다음에 이거 새는 이거 또 자릅니다. 자르면 그 다음에 이 눈이 이게 한 1m 났을 때는 크는 것보다 새는 내기고 잘랐을 때 눈이 더 빨리 큽니다. 2년째 거의 다 넘어갑니다. 하우스플ant가. 그럼 여기다 하면 자식이 세이라 그랬잖아요. 자식이 세면. 이게 이만큼 붙으면 요 뿌리는 1년 키웠으니까 중학생 되는데 자식이 한 3, 40명 돼요. 그걸 다 먹여 살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처지기 시작해서 해거리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계속 해거리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키우실 때 그거를 충실하게 원줄기를 키워 놓으셔야 해거리가 안 걸립니다. 자, 이제 오미자를 피복을 다 해봤는데 이거 다 옛날에 했던 건데요. 비닐 피복이 첫 해 제일 낫고요. 야생 피복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풀은 2년째만 돼도요. 뭐 친환경은 아니겠지만 바스타가 제일 잘 뜯습니다. 그냥 밑에 막 나오는 것도요. 바스타 치면 거의 깨끗이 끝나고요. 아, 요새 또 새로 나오는 게 바스타 말고 감자싹 죽이는 약이 있어요. 감자싹 죽이는 약이. 그러니까 감자싹을 죽일 때 그 어떤 호르몬으로 죽여요. 그러니까 그 비료 물로 죽이는데 그거는 제초 성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감자싹을
고랭지에서 감자싹을 싹 죽이고 배추를 심을 때요. 여러분들 그거 제초제로 죽이는 거 아닙니다. 그 어떤 영양제로 죽입니다. 그걸 싹 치면요. 싹 죽어요. 근데 오미자는 그걸 많이 쳐요. 지금 강원도는. 어차피 농약 성분이 나오니까 그걸 치면 싹 죽습니다. 기존에 목질화된 것만 남고요. 싹 죽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은 분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농약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사놓고 치거든요. 갑작스레 기억이 안 나서요. 제초제를 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1년에 한 2번만 쳐도요. 일단 그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고요. 그 밑에는 하나도 없이 싹 죽고요. 풀도 죽고 오미자 그것도 죽고요. 그리고 제가 저기 필링도 씌워보고요. 또 저기 보온덮개도 덮어보고 여러 거 다 덮었는데 덮으면요.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물이 제대로 숨이질 않아요. 확실히 성장이 초조해요. 안 덮는 게 최고 좋습니다. 일단 풀을 잡는 게 최우선이지만 안 덮는 게 최고 좋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심었죠. 그래서 첫 해에 비닐을 요만큼 씌웠었습니다. 예? 요 3cm 비닐 씌웠었어요.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이걸 똘똘똘똘 말립니다. 말아가지고 15cm 정도 되게 해서 여기다 딱 덮습니다. 예? 왠지 숫자 90cm 빌리면 여기까지 씌워요. 그랬다 1년 지난 다음에 이걸 똘똘똘 말아요. 그래서 여기 한 15cm 되도록 양쪽에서 딱 접어놓으면요. 이렇게 흙을 찔러 놓으면 여기에는 풀도 안 나오고 요거 싹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게 몇 년 가요. 몇 개 겹쳐놓고 대충 덮어놓으면요. 풀도 안 나오는 게 이게 뭐 한 5, 6년 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게 좋더라고요. 써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이쪽엔 여기는 예치기가 막 갈 수도 있고요. 여기만 안 가면 되니까 예치기 막 갈 수 있고 거름을 막 줘도 다 빨아먹고. 그래서 전 비닐을 씌운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똘똘똘 말아가지고 한 15cm에다 말아놓고 흙으로 덮어놓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굉장히 컸었습니다. 저는 1m 50 이하는요, 그러니까 올봄에 심었어요. 근데 올가을에 1m 50 못 큰 거는 다 자릅니다. 한 눈, 두 눈, 세 눈 남기고 다 자릅니다. 그래야만 내년에 여기서 이렇게 쭉 잡아 큽니다. 근데 이걸 1m 50일 정도 이렇게 내겨놓고 놔두시면요, 여기서도 싹 나고 여기서 나고 그래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달리는 거에 또 충실하다 보니까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래서 2년째 될 수 있으면 자르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신기잖아요. 보자, 이거요. 자, 이제 여기도 점적관수 다 하죠? 네. 점적관수 다 하는데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뭐 이 방법도 해고 매달아 놓는 방법도 해봤는데요. 이 땅에다 늘리는 것보다도 또 여기 늘리는 거 이게 수평이 안 맞으면요. 처진 대로 물이 다 골리만 쏟아져요. 게다가 보니까 땅이 까는 게 좋은데 이렇게 까는 것보다 보온덮개, 창왕망이요. 창왕망 한 60cm? 60 정도 딱 됐다 이걸 깔고요. 이걸 딱 중간에 넣고 반을 싹 접어서 놓는 게 제일 오래가고 좋아요. 해보니까. 네, 창왕망을 깔고요. 거기다 놓고서 반을 딱 접어서 놓으면요. 이 관소스요. 관소스 싼 것도 한 4, 5년 가도 하자가 안 생기더라고요. 창왕망을 반을 접어서 그 안에다 놓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해보니까.